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네, 중국인데요.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다음 달 9일과 27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일정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윤곽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에서는 출마를 고심하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친박계 홍문종 의원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입장 발표를 보류했는데요. 자, 6파전으로 막을 올린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까지는 3파전 구도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판세와 주요 변수를 오늘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의는요. 친미냐 친중이냐 이 뚜렷한 전선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편 여기에 참석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외교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5차 핵실험 실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부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홍문종 의원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출마와 불출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 끝내 불출마로 돌아섰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그 사람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가 대표 도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 내년 대선 도전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대표 경선 불출마 결정 이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좀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은 김문수 전 지사로서는 지난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이번 대표 경선에서마저도 낙선한다라면은 자칫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네.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 나름대로 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데 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지명도가 있으니까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당원 투표에는 좀 밀릴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데 김문수 전 지사의 선거 전략은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또 혁신 또 비주류의 이미지를 더해서 거기다가 또 친박 주류가 TK에서 출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주호영 네. 의원이 비주류로 출마했지만은 그랬죠. 그래서 TK 지역의 당원 민심 또 일부분은 친박 주류의 지원까지도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하지만 당내 기류가 친박 주류는 물론이고 비박 까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나 또 친박 주류가 그다지 탐탁지 않아 했고 엮이고 싶지 않아 했었죠.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의 당권도 좀 솔직히 명분도 좀 부족했고 네. 또 실제적인 그런 세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실적 판단과 함께 당권을 접고 그 대신 대권이다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요. 그러면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그동안 출마 쪽 무게를 두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그렇죠. 왜 오늘 불출마 선언했을까요? 재밌는 건 홍문종 의원도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똑같군요. 예, 백의종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 불출마하면서 친박 주류가 대표 주자를 내세우지 못했죠. 물론 친박 범친박 3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네. 최경환, 서청환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고 네. 홍문정 의원까지도 불출마하게 됐기 때문에 친박 주류는 대표 주자조차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홍문정 의원은
자신이 이제 친박 주류의 조직적인 지원을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홍문정 의원이 친박 주류를 대표할 수 있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네. 여하튼 결국 뭐 남아있는 변수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당권 후보 6명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네. 7명 이상이면은 여론조사 통해서 후보 줄인 컷오프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6명이면 그럴 필요가 없고요. 네. 단 한 번의 경선으로 1위가 대표로 선출되는 그런 구도로 짜여졌습니다. 대략 6파전. 그런데 아까 홍문종 의원 이야기하실 때 조직적 지원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마침 오늘 저녁입니다. 바로 이 친박계 의원들이 서청원 의원의 초청으로 대규모 만찬 모임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 정도 잠시 후면은 아마 이제 저녁 식사가 시작될 텐데 이 자리가 친박계 단일 후보를 밀어주는 좀 교통 정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청원 의원이 초청한 그 의원들이 50여 명입니다. 네.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 친박계 의원들이고 네. 일부 비박계에는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대표 경선에 나온 의원들은 초청에 배제됐다 그럽니다. 물론 서청원 의원은 뭐 그동안 자신이 불출마까지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원해줬던 그 감사함 네. 또 불출마 결정한 그 미안함 이런 것을 담아서 뭐 자리를 친목 모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일이 후보 등록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그렇죠. 모레까지 후보 네. 등록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미묘해요. 적어도 친박계가 세를 과시하는 거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내부 표단속으로를 용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네. 유효합니다. 그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17일에 김무성 전 대표가 대규모 지지자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맞서서 친박계도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임의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관심은 이 자리에서 친박계가 단일 후보를 이렇게 몰아주는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건데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보는 네. 쪽인데요. 왜냐하면은 3명의 친박계 후보 중에서 1명을 밀어주기로 결정하면은 나머지 2명 보고는 그냥 이제 그만두자. 그러게요. 뭐 이런 결별 선언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아마 상황을 보다가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상황 논리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봤군요. 오늘 교통정리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뉴스들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3자가요. 이 친박계 새 후보가 스스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혹시 남아있나요? 지금 친박계 후보 3명은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이렇게 그 입장을 다 밝히고 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박계 후보 3명은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은 비박계 후보들 간에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네. 일반적인 예상인데요. 후보 등록일이 29일 모레인데 대표 경선에 나오려면은 1억 원의 기타금을 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쓰는 돈이 보통 1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2, 3억 원 정도는 써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나중에 국고 지원을 받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후보 등록 이후에 네. 만약에 그 사퇴를 해버리면은 기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쓴 돈도 다 날려버리는 한 푼도 못 건지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려면은 후보 등록 이전에 돼야 되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현실적인 그 그러네요. 문제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만약에 비박계 3명 중에서 후보 단일화가 된다라면은 나중에 친박계도 그 상황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비박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누구를 지지해 주냐라는 것도 관심인데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는 선택을 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 합종 연행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또 그런 것을 보는 것
그것도 네.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6파전 복잡한데. 자,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뭐 3파전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의원을 저희가 어제 전화로 인터뷰했고요. 추미애 의원 그리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나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건가요? 이종걸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를 만약에 대표 경선에 나오려면은 비대위 위원을 사퇴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출마를 밝히겠다. 비대위원장을 네.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라디오 한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하지만 김종인 대표를 만나고 나서는 입장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좀 보류를 한 상황이죠. 네. 김종인 대표가 만류를 했다 그럽니다. 뭐 승산 없는 싸움 아니냐. 좀 네.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종걸 대표가 지금 원래 달갑지 않은 별명이 있습니다. 지각종걸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회의되면은 좀 많이 늦고 네네. 아마 당 대표 후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가장 늦게 또 역시 지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참 또 왜 만류했는지 속내는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참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